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패널분들과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전에 나눴던 얘기에 이어서 2부를 네. 진행하는데 우리 PD께서 얄짤없이 또 이 멘트를 그대로 낭송을 하라고 하니까 좀 멋쩍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 잠깐 티타임 가지면서 열을 좀 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이 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항들을 유 대표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네. 막 열이 받아갖고 방송 진행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좀 차분하게 이어서 다시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좀 그 유 대표님 좀 포문을 유엔에 가서 열어주시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NGO들이 관련 인권단체 NGO들이 참가해가지고 그 이제 활동 그걸 잠깐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서 주장한 그 주요 뭘 이야기했느냐면 작년에 크게 뭐 5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읽어보면은 첫째 그 최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 발언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국 정부의 강제 단속, 추방 중심의 정책 과정에서 잇따라 부상,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특정 국가 출신들의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셋째,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데 사회문화적 환경과 법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넷째, 위원회에서 수차례 권고를 하였음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가 한국법에는 없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나 인종차별이나 혐오에 기반을 둔 범죄에 가중처벌이 없는 법제도의 미비를 재차 알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장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변경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지침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NGO 단체들이 그 보고서, 반박 보고서, 우리 정부의 보고서, 반박 보고서를 그냥 거의 그대로 수용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보면은 이제 그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석한 그 공감에 장서연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참고를 해서 뽑았어요. 예. 공감이라 하면은 그 대표가 누굽니까? 공감에 지금 그 법무법인 공감의 지금 대표가 누구로 돼 있죠? 예전에 과거 그 법무부 장관했던 누구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법무장관했던 그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강금실 장관. 예. 강금실 전 장관이 거기 대표로 지금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대표로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있는지. 저도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나라 위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유엔이란 창구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주권 정책을 감나라
판내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이거 매국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문제지만은 여기 지금 저 아까 유 대표께서 그 읽은 내용도 지금 문제지만은 그 발상 자체부터 어떤 그 우리 그 내부 문제를 자꾸 해외에 나가서 그것을 그 공표를 한다는 거 이건 정말 이건 저 대단히 그 잘못된 행위예요. 이 저 뭐 외국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내가 저 잠시 외국의 예를 들었는데 뭐 하여튼 그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한국의 어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상황 개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수준의 접근이 아니고 완전히 한국인의 품성을 개량하겠다는 얘기가 네요. 그러니까 품종 개량이 아니라 낯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배타성.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네. 순리거든요. 네. 그런 배타적이라는 어떤 기질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도 한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아예 배타성 자체를 말살하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완전히 한국인들의 어떤 품성, 성향을 개량해버리겠다라는 아주 오만무도한 발상이 아닌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아예 주권을 갖다가 포기시키겠다는 얘기처럼까지도 해석이 되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정책 자체부터 저는 이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그 지금 개별적인 내용들 이걸 지금 뭐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정책 이것이 과연 지금 옳으냐 그러냐부터 우린 지금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한가하게 이 자리에서 한국인이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갖고 있냐 어쩌냐 그런 얘기는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 정책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는 정책이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이 그런 것이냐 그거부터 따져야 되는데 자 다문화 아까도 내가 전 그 시간에 지난 그 방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문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쓰는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유럽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물론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그 이민도 많이 와요. 원래부터가 거기 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들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19세기에 뭐 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많이 받아들였고 뭐 그 이전에도 또 이제 그 19세기 이전에도 유럽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왕조 시대 때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왕조가 변천하는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민족 국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라는 그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를 않고 어떤 용어를 쓰냐면 주로 이제 이 외국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솔리다리티. 그 불어로 이제 솔리다리테. 예. 연대. 그렇죠. 연대와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예, 이 용어. 그다음에 걔네들이 잘 쓰는 말이 이제 그 리퍼블릭. 예. 공화국 이념. 소위 이제 걔네들 이제 불어로 얘기하면 이데 레퍼블리겐. 예? 그래서 이제 공화국 이념. 그다음에 정체성 문제. 정체성. 이동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사회 통합. 예. 인테그라시옹 소시알. 소셜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넣는 게 그 동화. 어시밀레이션. 예. 이런 그 용어들을 쓰지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용어는 쓰질 않아요. 예. 그건 바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제 그 보고서 내용에 이제 뭐 다문화 가족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걸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요.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 다문화 가정 또는 뭐 다문화인 이런 용어가 오히려 차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 예. 그래서 그 작년에 작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스스로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인 그 의미를 가지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를 뭐 이민 정책으로 바꾼다든가 외국인 정책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그 말들이 그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이런 정부나 국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학술 회의에서도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참 뭐 기특하다 대견스럽다 했는데 그게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거 유엔에서 지적을 받고 예.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그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그 이 용어를 갖다 씀으로 해서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거부감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외국인들을 갖다 유입시키는 데 대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거부감을 줄인다든지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그 효과를 갖다 노리면서 그 다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마구 지금 뿌려대고 있거든요. 이걸 예. 갖다 이제 국민들한테 마구 뿌려대고 있는데, 자 이걸로 해서 오는 지금 그 혼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혼란 이런 것을 갖다 전혀 좀 고려치를 않고 있어요. 다문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뭐를 어떤 그것을 지향을 하느냐,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방향성을 갖다가 지금 제시해 주는 거냐, 어떤 쪽으로 지금 지향을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지금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다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 이건 뭐 동화 정책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그 나름대로 외국인들 그 공동체를 갖다가 그 전부 공존을 시키자는 건지, 예? 동화 정책인지 공동체 정책인지 그다음에 다민족 정책인지 아니면 일민족 정책인지 전혀 지금 그런 그 개념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하게 단지 국민들에게 정말 그 아름답게 들리도록 다문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은 다민족 정책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민족인데 다민족 정책이면서도 다민족 정책이 맞아요 지금요. 사실은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다민족 정책입니다. 예. 다민족 정책인데 다민족 정책에도 이제 그 다민족 일문화 정책이 있고 다민족 다문화 정책이 있어요. 그 다민족 일문화 정책은 이제 그 동화 정책이죠. 예, 그렇죠. 예, 여러 민족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기존의 그 여기 민족의 그 정체성에 그 흡수를 시키는 그 동화 정책. 자, 그것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예요. 예? 거긴 철저하게 그 국가 법에도 헌법에도 그 프랑스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동화 정책을 갖다 쓰도록 그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근데 한국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 동화 정책인지 아니면 각각의 민족 공동체 공존 정책인지 전혀 지금 외치는 구호를 보면 이 좁은 한반도 내에 이 남쪽에다가 다민족 다문화를 하겠다, 여러 개의 정체성을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그러한 거거든요.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공- 이런 네. 정책들이 네.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 여기 이제 외국인 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단체들 또는 이제 외국인 인권 단체들 또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런 로펌들 예. 이런 단체들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그 어떤 그 보고서를 반박을 하고 오히려 면박을 주고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그런 유엔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또 이제 슬기롭게 좀 반박을 하고 좀 해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아예 그 실상을 더 왜곡해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의 그 보고서를 갖다 우리 한국의 그 시민단체들이 예. 그거를 공격을 하고 또 그 회의 전에
유엔 인권 철폐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그 위원들 한국 담당 위원들 만나가지고 사전에 또 로비를 해서 한국 정부의 반박문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챙겨서 이렇게 뭐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그런 어떤 로비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다문화 정책이 우리 일반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이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된 원인이 바로 이런 그 말하자면은 그 외국인 인권 단체라든가 외국인 이주 단체들 예. 이런 단체들이 결합해서 유엔에서 이런 작당을 해서 이런 자꾸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왜곡해서 확대 재생산 나가지고 이게 우리 정부의 유엔의 권고안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어떤 과제로 이렇게 내려오고 말이죠. 예. 이런 게 매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그냥 두고 봐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뭔가 끊어야 되고 이런 단체들의 이런 매국적이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우리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걸 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얘들을 이런 활동이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같은 단체들이 유엔에 가서 또 이 사람들의 그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고 바로 그거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편향되고 왜곡됐으니까 실상은 이렇다고 이런 법무부에서는 그리 못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리 못하니까 뭐 우리 같은 단체에서 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서 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 여러분,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도 유엔에 가야 합니다. 저희도 밀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신 박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금 그 제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상의 이런 그 모순들이 지금 나타나고 우리 지금 그 국가 이익을 갖다 해치는 국가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바로 내가 보기에는 제노포비아라든지 그다음에 인종차별이든지 물론 그 문제를 우리가 짚을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 그건 지금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지금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를 깨트리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 인종차별이니 제노포비아니 뭐 이런 식의 그 단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퍼뜨리는 어떤 선동성 구호에 거기에 말리는 그런 그 케이스가 아닌가. 예, 제가 들어보면서 뭐 두 가지는 확실하네요. 네. 우리 옛말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외국인 인권단체들이 시어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옆에서 우리 한국을 엿먹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 또 뭡니까? 이 외세를 등에 업어서 지금 또 한 번 한국을 물먹이고 있는 겁니다. 참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나라의 국권이 움직였어요. 예, 내가 그런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불쾌한 기분이 들고 조금 전에 신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지금 외국인 인권단체, 뭐 정부, 뭐 국회 일각에서 한국이 제노포비아가 심하니 인종차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증상에 불과하지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계속 가서 그런 유엔 근고 사항을 한국 정부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 정책적 과제로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체들이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사업 목적이나 사업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주 공동행동이라든가 이주 인권 단체들, 그 다음에 뭐 난민 관련 단체들, 이주 노동자 단체들, 그 다음에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이나 뭐 법무부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에요. 외노협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이게 우리 무슨 말하자면 보편적인 이 가치 인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장사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엔에 가가지고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여론을 대표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인
양 그렇게 행사를 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온다면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어느 단체도 유엔에 가서 다른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내는 목소리가 이 한국의 여론을 대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이름을 걸고 그 간판을 걸고 또 이런 또 그 부가적인 사업들도 하고 있었네요. 그러네.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참 세상에 믿을 존재들이 없네, 진짜. 네. 그죠? 근데 또 말씀 들으면서 만약 그들이 우리를 일컬어가지고 야이 추잡한 제노포비아, 인종차별주의자들아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이렇게 역공을 해주고 싶네요. 이 더러운 제노매니아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하면 환장하는 그리고 네이티브 포비아들아. 그러니까 자국인 혐오증에 걸린 찌질이들아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그것보다는 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예.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유엔에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지도 않은 그 인종차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 그런 어떤 자기들 장사 시장을 계속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부의 예산 유엔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산도 더 확보해 조직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들 장사할 수 있는 시장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우리 국민들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유엔에 가가지고. 정치적인 지분도 생기고 더 한마디로 돈도 생기고 세금도 예.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멸해야죠. 어떻게 박멸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근데 요걸 갖다 국내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볼 게 아니라 자, 우리 이웃 나라들 한번 보죠. 예. 중국이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저 위에 러시아라든지 과연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거론한 그런 인권 단체들, 그다음에 외국인 보호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유엔에다가 그렇게 우리의 그 국익에 반하는 그런 그 의견들을 갖다 거기다 제출하는 그런 이해가 과연 있는지 내 생각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난 거의 없다고 봐요. 네, 100%난 확신합니다. 일본이 과연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그러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죠. 거기서 그러면은 일본에서만 그런 단체가 있다면 우익들한테 맞아 죽죠. 네, 더군다나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 잘하셨어요. 요새 무슨 혐한 단체라고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특회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일본의 시민 단체가 제재를 하느냐고요 지금요. 무슨 목소리가 나옵니까? 예? 제특회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제특회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저렇게 그냥 일본의 수도인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인 도쿄 한복판에서 저렇게 그냥 대놓고 한국을 갖다가 아주 혐오하는 한국과 한국인을 혐오하는 그런 시위들을 갖다가 대놓고 저렇게 대낮 백주대낮에 거리에서 그러고 있는데 일본에서 누구 하나 그걸 갖다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 시민단체라든지 인권단체들은 그럴 겁니다. 거기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후진국이다. 그런 면에서는 미개국이다. 그러니까 떠들면 뭐예요? 그들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 좀 네, 그런 오히려 가서 예. 그런 활동하라 이거죠. 거기 가서. 그러게 네, 여기서 떠들 게 아니라 여기서 말이죠. 그야말로 제특회라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은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여기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 국민들의 반응들 가지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저런 심각한 상황에 일본 애들 말이죠. 저런 걸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좀 막아보라 이거죠. 왜 그런 거 못하면서 엉뚱하게 자국민을 갖다 이렇게 아니 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는 짓을 그러게요. 갖다가 자해행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 자회행위, 자살골을 왜 네. 넣느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한국을 지키는 쪽으로 나서 싸우지 않고 왜 찌질하게 왜 보듬어줘도 부족한 왜 자국민들을 자꾸 학대하는 짓을 하느냐. 정말 저 열받는 일인데 지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좀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낯선 거에 대한 좀 배타적인 성향은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도 국가적으로 한 바도 없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혐오주의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혐오할 수는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그런 속 좁고 옹졸한 국민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절대.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인격적으로 뭐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격적으로 좀 그 상대방을 갖다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갖다가 좀 멸시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죠. 좋은 행동이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다는 건. 예. 그 말씀 하지,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 그 유 대표님 그 말씀대로 일부 인권 단체들이 외세를 팔아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빨갱이 논쟁 있지 않습니까? 좌빨 논쟁. 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참 이 좌빨 논쟁처럼 이 인종차별 논쟁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사상과 사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보면은 다문화 메카시즘이에요. 예, 메카시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문화 메카시즘이라고 예, 해요. 우리 이건. 국민들이 그동안의 이 반공 이데올로기로도 많은 억압을 네,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말이죠. 그 동안에 반공 관련해서 좀 탄압받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을 갖다가 좀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메카시즘 그걸 미명하에 메카시즘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 비난을 했어요. 반공 세력들을 갖다가. 예. 그렇죠? 진보 쪽에서 이제 반공 세력들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메카시즘을 갖다 쓴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들이 그런 공격을 해댄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들이 바로 오늘날 똑같은 수법으로 여기에 지금 한국인들 더군다나 지금 이런 다문화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야말로 메카시즘적인 그 수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것이 지금 유엔에서 그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 단체들 주로 이제 진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보를 자꾸 우리가 욕하는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보수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한 그 통이에요. 부분에 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보나 보수나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어떤 정치 성향이 편향돼서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리얼 저희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들이 과연 인종차별을 일삼은 그런 편향된 민족이었는가? 인종 차별한답시고 얘기하는 인권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다민족 국가였다. 과거 고조선 때, 고구려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어요. 우리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병난도에 자유롭게 저 중동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처용 봐라. 아랍계 사람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시대 때 그 완고하고 보수적이었던 조선 시대 때도 4대 교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물론 4대 사상도 있었지만 주변의 외국이나 여진족들 자기들이 스스로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아우 나 조선 백성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법도를 따르고 조선 왕은 이들 임금으로 삼겠냐 하면 오케이 하면 받아들여 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줬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안 했어요. 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다문화 가족 지원법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 동아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전제가 고려시대 다문화 가족 지원법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죠. 네. 예, 그리고 전제 그거였어요. 너 우리 고려 사람 될래? 조선 사람 확실히 될래? 그러문이 하면 받아들여 줬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가지고도 우리 조선 이 땅에 들어서도 여진 문화를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할 그런 말을 칼 맞았죠. 그렇죠. 예,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동화주의로서 일단 받아들이면 백성으로 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구한말 때도 양인들, 서양인들 많이 들어왔죠.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네. 예, 근데 들어와서 그런 일화도 있죠. 모국에 두고 온 가족 생각난다 하니까, 니들도 가족이 있니? 그럼 우리도 사람이다. 야,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공감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단 영린을 건드렸죠. 제사를 안 지내네 얘들이. 그건 그 예. 국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날 그 그렇죠.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죠, 사실. 국가보안법도 국가보안법이지만은 한마디로 성리학의 나라였던 게 조선의 어떤 정체성을 건드린 거죠. 주권을 건드린 그런 데 대해서는 목이 잘렸죠. 진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동화주의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다 받아들여 줬지만 한마디로 들어와서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주권을 건드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은 과거에 그 뭐 대량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렇게 예. 해서 받아들인 그 경험이 있지만은 자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좀 따로 민족 공동체를 따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전부 지금 한민족으로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소위 다문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다민족 다문화 정책이에요. 그렇죠. 예? 다민족 다문화 정책인데 이 정책은 지금 외국인 공동체를 따로 지금 그 용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서울에 어디는 예. 파키스탄 공동체, 예. 뭐 어디에는 필리핀 뭐, 공동체, 예. 베트남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갖다가 그냥 그 인정을 해서 공존을 해서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 무지개 사회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이런 지금 좀 감상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참 이게 그거는 어디 당해보지 않은 사태라. 이게 이제 아름답기만 할지. 당해보지 않아도 예.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원곡동 가보시면은 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저 많은 우리 예. 시민들이 이런 다민족 예. 다문화 공존 그 국가가 어떤 지금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예. 당해보지 않아도 다른 지구상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런 사례들이 좀 수두룩하게 널려 예,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시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말씀 쭉 나눠보면서 이제 좀 가닥이 좀 잡히네요. 네. 예, 좀 가닥이 또 잡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안을 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모르겠네요. 그럼 저희도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유엔에 가야죠. 일단 유엔을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러한 굴레부터 인종차별 그다음에 뭐 제노포비아라는 이런 굴레부터 우리가 빨리 던지고 좀 주권의식부터 좀 새로 좀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정체성에 대한 좀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그때 5월에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화 시위를 할 때 그때 잠깐 저희가 거기 나가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저 사람들 잡아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시위를 잠깐 했었어요. 범죄자들이 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수도 한복판에서 저런 시위를 하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런 시위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당원을 한 명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이 혀를 차면서 왜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하느냐. 왜 인종차별적인 운동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저를 깨우치시려고 말을 걸어오셔서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난 마땅히 주권 행사를 하는 거지 해서 잠깐 설전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떡밥을 던져줬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좀 거칠죠? 예, 좀 인종차별도 하고 과거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때리고 좀 거칠죠? 하고 딱 던져주니까 바로 떡밥을 딱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칠기만 합니까? 한국 사람들 싸가지도 없고 매너도 없고 못 배워먹으면 무식하나면서 한국인의 욕이 막 누가 쏟아져. 그래요? 그 사람이 저 진보 성향의 진보신당 당원이었어요. 진보신당 당원. 예, 나 그 얘기 한참 듣고 있으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딱 끄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절 보고 외국인을 혐오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한국인을 혐오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 아차 하면서 입을 딱 닫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학 증세. 한국인 하여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학사관이죠. 예, 그 자학사관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뿌리가 깊어요. 예.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엽전하면서 자학을 했고요. 예, 우리 한국인에 대한 우리 한국 역사 정체성에 대한 어떤 비하, 그러한 자부심의 결여가 쉽사리 외국에 동화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깔보고
나는 그게 이제 예. 우리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그 어떤 뭐 특성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주로 건 아니죠. 어느 나라든 그 좀 삐딱한 이 매국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세력을 우리가 지금 다 척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권력과 부를 거의 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척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그 은행이 그대로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그 특성이라 하면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계속 그 뭐 하나의 그 일관된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다문화 책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 대표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보수 쪽도 보면은 표 안 나게 그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생활의 일선에서 부딪힐 일은 없지만 이 다양한 정책과 이 여론을 조장하면서 이런 다문화 책동을 그러니까 다문화 책동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다민족 책동을 지금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수, 진보 이들 둘 다 문제인데 우리 좀 국민들이 사실은 걸 좀 깨우쳐야 할 시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저 대안 말씀하셨는데 예. 대안 제시 중에 잠깐 좀 그 주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다시 다져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하고요. 이때까지 한국은 말이죠. 그 하나의 그 동질성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정체성 문제, 이 아이덴티티 문제.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서로 그냥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뭐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이제 정체성 그 개념 거론이 계속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동질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정체성 문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와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국가 주권 문제. 저는 이 개념 정리부터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외국인 요새 이제 외국인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터졌을 때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어떠한 지금 반응을 보이냐면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외국인 범죄 문제가 터지면은 사실 그것을 갖다가 막는 차원,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건을 갖다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자 사건이 일어난다 외국인 범죄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국민 여론이 약간 좀 들끓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인 범죄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여론 선도자들이 뭐라고 떠드느냐면은 봐라 지금 제노포비아 인종차별 의식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갖다 제정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외국인 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막겠다는 조치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 과거 이제 2005년도에 프랑스에서 이제 이슬람 이민자들이 이제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났죠. 한 20일 동안 방화가 프랑스 전국에서 이제 방화 사태가 일어나고. 자, 여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민법을 갖다 강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부에서 이민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입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우엔춘 사건. 작년에요. 예. 예, 작년에 이제 우엔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론이 좀 이제 들끓습니다. 국민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 다문화 유지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최근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 사건과 서울 영등포 직업 속에서 사장 살인 사건 등이 터지면서 이들과 무관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신 공격성 비난이 쏟아지는 등 우리 사회 제노포비아가 우려할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 여기에 대해서 사태를 갖다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사회 안전망을 외국인에게도 가동해야 된다. 둘째, 외국인들의 피해 구조를 강화해야 된다. 셋째, 외국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네 번째,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외국인 범죄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갖다 더 옥죄는 아주 자학이. 예, 자학성의 이런 그 조치들을 갖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이런 글을 썼냐면 김혜성 목사. 네, 목사님이세요. 김혜성 목사 잘 아실 거예요. 예. 지구촌 사랑 나눔 이사장. 예.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제목이 제노포비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제노포비아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나 네이티브 포비아, 제노매니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외국인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그것을 안 일어나도록 그것을 막아야 될 그 입장으로 논조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는데 한국인들의 정말 그 제노포비아 현상이 더 위험 수위로 치달으니 그걸 갖다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한국인들을 갖다 오히려 제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김혜성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잔혹한 살인 사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우엔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부는 진상에 대한 명확한 조사 지시 대신에 국민을 혼내고 질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동아일보 역시 2012년 4월 19일째 김황식 총리는 제5차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는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져서는 안 되는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런 식이에요. 외국인 범죄라든지 이런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한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정신 구조를 갖다가 바꾸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인의 입만 무조건 틀어막으면 상황 종료 깨끗하다 이거군요. 참 이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제노포비아 문제의 현실이 아닌가. 본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십시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작년도에 아마 이 정부 부처에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혈통을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1,000억 원에 가까운 다문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언론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수준에 안 올라와 있다 이거죠. 다문화
수준에 안 올라와 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예. 좀 그 1,000억 원을 갖다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을 갖다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저 1,000억 원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결국은 아까 대안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 다문화 정책을 이제 부추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거 홍보를 하고 세뇌를 하는 이게 이 원흉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게 이제 돈 문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권을 취하는 그 세력들이 그걸 자꾸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 제기하고 또 1,000억이 나오면은 그 1,000억이 다 어디로 풀어집니까? 다 저 인권 단체나 이런 데로 다 그 돈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안은 우리가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건수 잡은 거네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한테 그걸 알려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거창한 게 다문화니 인권이니 이런 거창한 담론을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밥버러지들이다 예. 이거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단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우리 일반 국민을 아무 그 죄도 없는 국민들을 갖다가 인종 혐오주의자니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자기들 밥벌이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걔들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한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이름이 좋을까요?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국민들 팔아먹는 그 매국적인 밥버러지들이죠. 예. 밥벌어지 이권 단체. 예. 우리가 그런 이름을 좀 확실하게 좀 붙여줍시다. 예. 그게 필요해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우리 네. 팟캐스트 방송 문 닫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이 빤한 돈벌이 밥벌이를 갖다가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아름다운 다문화를 포장해서 계속 울거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그냥 전국을 확 찔러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치장을 해도 결국 그 안에 본질은 결국 돈 문제다. 그렇죠. 이권 문제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는 돈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왜 또 다문화를 지지합니까? 예.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저임금 노동자들, 예? 그 어떤 자기들의 그 노동력에 투입되는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들여와가지고 경쟁을 시켜물어서 임금을 낮춤으로써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좀 목적이 있는 거죠. 대기업들이 예. 그 다문화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 돈 문제죠. 돈 문제. 결국 돈이네요. 예. 이 돈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입 막고 귀 막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인종차별주의자 이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 생활의 불편까지 참 너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언제쯤가 좀 기 좀 피고 살까요? 참 슬프고 답답하네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시간이 어떻게 좀 준비한 거 하세요. 조금 남긴 남았는데 내가 오늘 주제가 이제 외국인 혐오증, 예. 제노포비아 이런 문제가 있다. 아까 서두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도 하나 나왔고 이제 뭐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 그렇죠. 그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 일반 비정규직이나 일용 노동자들 내국인들보다 오히려 그걸 상회하는 이런 수준에 이제 와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그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외국인이라서 임금을 차등해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례가 예전에 있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그 사건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취지가 그 우리 일반 기업들이나 우리 이 사회에서 그거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판례의 그 취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해서 주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해서 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외국인만이라는 이유가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 언어 소통력도 부족하고 우리 문화 적응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등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로 차등해서 준다는 거는 그 판례에 그 법원의 대부분의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판례에 자꾸 이제 매여가지고 지금 임금을 절대적 차등해서 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우리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낮고 언어 소통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뭐 차등해서 줘도 되는 거죠. 생산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들을 또 우리 내국인만큼 이렇게 이제 생산성이나 언어 소통력이나 이게 우리 적응력을 이제 높여주려면은 그만큼 또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제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비용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임금을 차등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외국인에 대한 그 임금을 차등해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가속해서 지금 임금이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저도 좀 덧붙이자면은 그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유럽제 몇몇 나라들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한제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그 내국인과의 임금 차액만큼을 내국인 실업자들 재교육이라든지 복지 재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국 경제와 자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 인력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라면은 이런 유연한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주권 국가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연한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지금 많습니다. 좀 자료 준비한 게 3페이지에 이르르는데 지금 세계 각국 선진국들 소위 얘기하는 이런 국가들이 아주 이 인종차별적인 우리 이권단체들 표현을 빌면 그런 정책들을 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3페이지예요. 분량이. 뭐 대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남아시아인,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이 이제 무슬림들 입국 금지를 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예 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지 가까운 싱가포르, 태국도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불체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불파라치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하면은 아마 서민 경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죠. 이외에도 보면은 야, 지금 유럽의 뭐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 노동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핀란드인 당이 제3당 획득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 세력화까지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프랑스, 그 다문화 국가 프랑스에서도 부르카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죠. 예, 다민족 국가.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이게 이 프랑스나 그다음 벨기에 등에서도 이 부르카 착용 금지. 예. 이건 그 법으로 제정했어요. 2010년도에. 예, 난리가 한번 났었죠. 예. 이것 때문에. 근데 아니, 그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정이 됐고.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부르카 착용 금지법,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예. 뭐 가정에서야 뭐 자기 가정에서야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공공장소에서 이제 그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 한 2, 3일 전인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길을 가다가 부부가 예. 그 아마 그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진 부부인 모양인데 부부가 이제 그 걸어가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여자는 이제 부르카를 착용을 했어요. 예. 그 남편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예. 그 경찰에서 이제 그 법을 집행을 하려고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아버렸어요. 예. 남편이 그냥 진짜 아주 그냥 강력하게 탁 맞고서 거기서 싸움이 붙은 모양이에요. 경찰하고. 예. 그래서 경찰이 그 남편을 갖다가 잡아갔습니다. 예. 연행을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3개월 3개월. 그 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3개월 형이면서 그 집행유예가. 예. 예. 이런 사태가 엄격하네요. 일어났어요. 그거 뭐 하나 뒤집어 썼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사례를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여러 그 외국의 예를 드는 그걸 보면 그거는 말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실제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예. 그 이권 단체들이 왜 이렇게 자국민들 한국인들 길을 죽이지 못해서 한달이에요, 진짜 그죠? 예. 사실 그걸 보면은 지금 예. 현재 그 한국에서 문화 다양성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사례들 그게 문화 다양성에 그 맞는 얘기입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 근데 프랑스에서 엄연히 지금 버젓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아니 요거는 지금 3페이지에 달아서 중요한 사항들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또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레파토리 하나 남겨놓고 끝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좀 최근에 어떤 다문화 관련해서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뉴스도 있어요. 그거 있는데 잠깐 해보죠. 요것만 잠깐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엊그제 뉴스인데 ILO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저활용 지표를 활용하면은 우리 한국의 10월 실업률을 계산할 때 정부 공식 통계 4.8배랍니다. 실업자가 345만 명이에요. 12%가 넘는 거죠. 예, 실업률. 예, 이런 거 보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외노자를 계속 수입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에서 좀 쪽박 새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345만 명이 실업자라고요. 예, 통계상으로. 그렇죠. 어디서 나온 통계가? 그 국제 노동기구 노동 저활용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잠재적 실업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 적용으로 이제 그쪽 이게 현실적인 예. 거예요. 이미 그게 지금 세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실업률 통계 방법이에요. 그렇죠. 통계. 예. 이렇게 되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잡 포털 사이트들,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3D 업종에 일을 할 사람들이 없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아쉽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공단 지역에서 그래도 멀쩡한 회사라고 판단되면요, 예를 들어 공명 모집, 그럼 한 자릿수 모집한다는 그렇죠, 한 얘기 자릿수. 아닙니까? 근데 거기 클릭 수가 몇 천이에요. 그 작게는 몇 백에서 몇 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클릭을 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그 공단 지역의 공장들이 외국인들을 그냥 데려다 쓰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리고 힘든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대우만 좀 준다라면은 일할 의지가 있고 많은 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분이 그 글로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예. 그 모집할 때 보세요. 저도 썼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예. 심지어는 대졸자까지 몰린단 말이죠. 대학원 석사 네, 대학원 석사 출신들까지. 왜 예.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 보수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노후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 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간단 말이죠. 예, 예. 따라서 우리 그 한국인들, 한국의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라면은 먼저 자국인들의 필요부터 살피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기본 미달이죠. 그 345만 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정부에서 보살피고 관리해야 될 그 실업자라면은 나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봐요. 최저 생계비 예. 미만의 그 월 소득자는 예. 사실상 그 실업자로 봐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일용 노동자들 뭐 요즘 얼마 전에도 내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날이 뭐 2, 3일도 안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래 뭐 2, 3일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 소득으로 잡혔다 해서 실업 통계에서 빼고 이렇게 보통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일용 근로자들 평균 며칠 일합니까 사람들. 그래가지고 얼마를 버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자라면 대부분이 한 번씩 왔다 갔을 이런 피라미드 판매 조직이라든가 예. 보험 모집인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뭐 장사를 한다고 벌려놨지만은 실제로 소득보다는 빚만 늘어나는 이런 자영업자들 예. 이거 다 합하면은 나는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봐요. 사실상 그 실업 수준에 있는 사람들. 예, 옳은 이 때문에 말씀이세요. 그 345만 명이라는 건 난 정확한 숫자가 아이고,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 또 보자면은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한답니다. 이제 2명까지 둘 수 있대요. 단 부부가 둘 다 독자라면. 예, 근데 참 중국은 참 편리한 게 애 많이 낳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규제 하나만 딱 풀어버리면 그냥 애들이 확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세금 투입해서 진짜 증산 정책을 해야겠죠. 정말 몇 개년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해두션찮은 판국인데 그냥 외국인 이민 뭐 외노자 막 그냥 들여오겠답니다. 참 그렇죠. 쉽죠? 사실 출산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건 뭐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는 5개년 계획이 있어요. 다문화 5개년 계획에서 지금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나가는데 정신 나갔죠 한마디로. 네, 진짜 세워야 될 건 출산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로 세워야 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10대 흑인 여성이 피살됐답니다. 예,
교통사고가 있었나? 근데 뭐 사고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이제 그 백인이 사는 동네 들어갔다 총 맞아서 직사를 했는데 이 아름다운 다문화네요. 예, 서로 그러니까 쿨하네요. 예. 저- 서로 다르면은 총 쏘면 그만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인종차별 금지법이 있고 해도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바로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곳이거든요. 한국에선 말이죠. 호주에서도 지금 동양인들이 여러 차례 얻어맞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선 예, 그런 이런 일이-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착해요. 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짓누르는지 모르겠고. 예, 마지막으로 이자스민 의원이 이번에 그 필리핀 태풍 사태 때 국회에서 이 지원 결의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필리핀 대사를 찾아가서 결의안을 먼저 제출했어요. 도와주겠다. 이거는 말이죠.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게 참 국가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 건지, 예? 국민의 그 대표라고 하는 저 그 국회의원이 말이죠. 결의도 안 된, 예? 전체 결의도 안 된 그 저 결의문을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건네준다는 거, 그걸 전달을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자스민 씨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같이 간 황우여 의원은 또 뭡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참 쉽네요.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취임만 저 해주면 되네. 황우여 씨는 지금 국회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국회 원내대표입니까? 부의장 하시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여당 대표지. 여당 대표입니까? 여당 대표입니다. 현재 여당 새누리 대표예요? 여당 대표지. 당 예. 대표잖아. 당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굉장히 경박스럽네요. 네. 예, 그냥 경박스러워요. 아니 지금 하시는 이거는 행동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말이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갖다 저런 식으로 그 황우여 의원 그 지역구 주민들 좀 지역구 기억을 좀- 어디예요? 거기 지역구 어디입니까? 좀 적어놨어야 하는데 잘못했는데. 인천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그 지역구 의원 저 주민들 기억 주민들 좀 하셔야겠어요. 참고들 좀 하세요. 예, 예. 어쨌든 간에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다문화 담론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 많이들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